염증 예방. 구독하여 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뇌신경을 갉아먹는 당독소. 설탕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면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며 해로운 당독소로 변합니다. 다른 말로 최종당 산화물이라고 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몸 안에 떠돌아다니는 당분이 많을 때 단백질과 반응하여 차체 생산되기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요. 당독소는 한번 생성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뇌신경에 축적되면 신경독성을 일으켜 파킨슨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촉진하고요. 피부에 축적되면 피부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해 주름살을 늘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 검사 항목 중에 하나인 당화혈색소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을 당화시킨 당독소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눈과 콩팥의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반드시 당독소가 있다. 당독소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음식은 고온에서 직화로 가열한 육류입니다. 단백질은 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구조가 쉽게 변성되고 그로 인해 당독소 함유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증폭되고 물로 삶거나 찌거나 데치면 당독소 발생이 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삶으면 100g당 당독소가 2443Ku, 구우면 6071Ku까지 증가합니다. 닭고기도 물에서 1시간 정도 삶으면 1123Ku, 구우면 6020Ku로 최종 당화 산물이 6배 정도 증가합니다. 감자도 삶은 감자 100g의 당독소는 17Ku이지만 감자튀김은 1521로 무려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 식습관 1.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육류에 비해 탄수화물류는 당독소가 낮은 편인데 그 자체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조리 시에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 2. 육류를 섭취한다면 수육, 보쌈, 샤브샤브 위주로 드세요. 고기를 직화구이, 볶기, 튀기기, 오븐에 굽기같이 고온에서 수분 없이 가열할 경우 단백질 변성이 쉽게 일어나 당독소가 대량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면 먹는 횟수를 줄이고 수분과 함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는 조리법으로 요리해 드시길 권합니다. 식습관 3.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 전처리하세요. 보통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연육 작용을 위해 전처리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고기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4.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짝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바삭한 겉을 살짝 제거하고 촉촉한 속 부분을 드세요. 겉부분에 당독소가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면 당독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 5. 음식을 간장으로 오래 조리는 방식의 조림 음식도 당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 간을 적절히 해먹는 것이 더 좋지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해서 만든 양조간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습관 6.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특히 도움되는 것이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특히 양파와 마늘, 사과 같은 경우 육질보다는 껍질의 50에서 100배의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까지 잘 세척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1. 숙면을 취하세요. 만성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PR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CPR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2.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가 염증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운동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틈새 움직임입니다.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운동만으로 움직임을 끝내기보다는 50분 앉기와 10분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짬짬이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뇌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높여 뇌와 각종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염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상승했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돼 만성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덩달아 DHA 수치도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기능이 고갈되어 부신피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 물을 챙기세요. 염증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는 대부분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 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조직의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신경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꿀풀과 식물.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보라색 컬러푸드.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피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 최근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ALA,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PR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 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무, 양배추 같은 십자와 채소가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염증을 없애는 물 디톡스. 보통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각자의 몸무게에 따라 물의 1일 적정 섭취량은 달라져야 합니다. 몸무게의 0.03을 곱하면 내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량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라면 2.1리터, 50kg라면 1.5리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물로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다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으로 약 1리터 가까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물은 하루 몇 리터의 양을 마시느냐보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갈증이 나기 전에 물 마시기.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셔서 세포를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장실 다녀온 후 물 마시기. 비워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3. 물을 차처럼 마시기.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차처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는 똑같은데 수분량만 증가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물 대신 차 마시기는 노.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차를 마신 만큼 수분을 추가로 섭취해야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5.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노. 차가운 물은 위장으로서의 혈류를 떨어뜨려서 물이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위식도 점막의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하루를 음양탕 한 잔으로 시작하기. 음양탕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만든 순환하는 물을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 탈수가 가장 많이 진행된 때가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인데요. 이때 음양탕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잠자고 있던 위장관을 깨우면서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탈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2부는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염증 수치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처방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과 효능만 뽑아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의 염증을 다스리는 구기자, 코의 염증을 다스리는 파, 목의 염증을 다스리는 도라지, 뇌신경의 염증을 다스리는 달걀,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대추,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다스리는 키위, 췌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우엉, 위식도의 염증을 다스리는 양배추, 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밤과 목이버섯, 내장지방 염증을 다스리는 황태, 통풍을 다스리는 레몬, 신우신염을 다스리는 옥수수수염,
방광염을 다스리는 복분자, 지렴을 다스리는 연꽃, 전립선 염증을 다스리는 토마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멸치, 근육 염증을 다스리는 바나나, 말초신경 염증을 다스리는 김, 혈관의 염증을 다스리는 호두, 림프의 염증을 다스리는 공심채,